안녕하세요. 총선 승리를 위해 어디든지 달려간다. 종기자가 간다의 정식 기자 김종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분을 만나러 왔을까요? 준비는 이미 끝났다. 광명의 봄을 만들러 나오신 해자스러운 해자 캠프의 주인공 임혜자 후보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나오는 거죠? 네. 후보님 자기소개 네. 짧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네. 마이크 없어도 되나요? 네. 아, 이게 좀 네. 이뻐 보여갖고 빼고 하고 싶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비슷하게 하고 싶어요. 아, 네. 해자스러운 임혜자예요. 김혜자 아니고 임혜자예요. 해자도시락 드셔보셨죠? 투자 대비 산출 효과가 좋고요. 가성비가 짱인 저는 가성비 짱 정치인입니다. 해자 도시락 정치 기대해보세요. 임혜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종기자가 간다. 질문 전 한 가지 약속을 꼭 해주셔야 하는데요. 네. 팩트만을 답변하실 자신 있으신가요? 제 별명이 팩트예요. 팩트. 오,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혜자 후보님의 말씀 중 바꾸면 바뀝니다 라는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네. 광명의 봄을 위해 후보님이 준비하신 총선 필승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쓰실까요? 네네. 자꾸 이 마이크가 탐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입춘이 지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봄이라고 느끼나요? 전혀 아니죠. 그쵸. 네, 윤석열 정권을 만나면서 겨울공화국을 만난 것 같아요. 민생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도 후퇴하고 그래서 굉장히 춥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바꿔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민주당 주강당에서 당보기자를 지냈는데요. 항상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행동하는 양심. 또 노무현 대통령도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그런 것만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시민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꼭 바뀌면 바뀝니다. 그래서 총선 승리를 하고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출마했거든요. 그리고 광명도 그동안 기득권, 카르텔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기득권층에 편승하는 팀이 있고요. 또 시민 편이 있어요. 저는 누구 편이겠어요? 시민 편이죠. 당연히 시민 편입니다. 오. 그래서 시민과 함께 임혜자로 바꾸자. 그러면 광명에 봄이 온다. 대한민국에 봄이 온다. 이런 분위기가 많답니다. 저 해볼게요. 합니다. 임혜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네. 후보님이 도전하시는 경기도 광명시 갑의 경우에는 철산 배수지 공원과 도덕산이 있는 듯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광명시 갑의 자랑거리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근데요, 한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인데? 아, 두 가지, 네네. 두 가지도 괜찮습니다. 하나 봐주세요. 네. 왜냐면 광명에 너무 자랑할 게 많은데요. 그래도 두 가지로 단축을 시킬게요. 하나는 광명 전통시장이 있어요. 혹시 오. 광명 전통시장 와본 적 있어요? 아니, 저 오늘 처음 와봐요. 7호선 광명 사거리역에서 내리시면요. 광명 전통시장이 있는데요. 큰 시장이 있고 작은 시장이 또 있어요. 근데 전국 7대 시장에 들어가요. 오. 7번째로 큰 시장이에요. 오. 그래서 정말 없는 게 없어요. 대박이다. 그리고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아, 저도 네. 좋아하는데요. 네. 호떡도 있고요. 아. 꽈배기도 있고요. 너무 맛있는 게 많아요. 네. 그리고 칼국수도 5,000원이에요. 칼국 5,000원이요? 네네네. 바로 먹으러 네.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맛있고 신선하고 푸짐한 음식도 있고 또 농수산물이 그렇게 신선해요. 오. 가격이 굉장히 싸고요. 진짜 크네요. 네네. 오. 점포가 400개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꼭 그 전통시장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하나는 아까 우리 진행자님께서 네. 도덕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사랑하는 산이에요. 오. 최애산. 아, 최애. 네네네. 여기는 잠깐만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 근데 그 올라가다 보면 출렁다리가 있고요. 인공폭포가 있어요. 우와. 그래서 너무 멋져요. 그리고 그 밑에는 야생화 공원이 있거든요. 오. 그래서 아름다운 꽃도 볼 수 있고요. 스릴 만점 출렁다리를 건널 수가 있고요. 와. 인공폭포는 시원하게 내리니까 여름에는 얼마나 또 시원하겠어요. 그래서 도덕산을 전 추천하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꼭 가봤으면 좋겠는 데가 도덕산이에요. 왜냐면 저기 네, 네. 가야 되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추천하는 거예요. 오, 네, 이유를 아시겠죠? 전통시장과
그리고 도덕산. 네. 오, 너무 도덕산은 좋습니다. 도덕점까지 반드시 올라가 보라. 특히 윤석열, 김건희 강추합니다. 약간 도덕산에 갔다가 전통시장에서 칼국수도 먹고 그렇죠. 이런 코스로 해서 가보면 네네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다음은 종기자의 히든 퀘스찬이에요. 젊은이들을 위한 질문인데요. 경기도 광명시 갑 청년들을 위한 질문입니다. 세력 교체, 선수 교체, 새로운 광명 시대를 열 이매자 후보님이신데요. 새로운 광명에서 또 꿈을 펼칠, 미래를 펼칠 청년들을 위한 공약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제 사무실은요, 굉장히 청년들이 많아요. 오. 이번에 수능을 본 저쪽에 친구들이 2명이나 있고요. 근데 이 청년들 보면 굉장히, 패기가 있고요. 또 아이디어가 통통 튀는 것 같아요. 청년들의 그 패기와 통통 튀는 아이디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치와 국가가 그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 그 공간도 만들어주고, 제도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그래야만이 청년들이 일할 수 있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생각한 정책은 스타트업 청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자. 와우. 근데 이 지원이 그동안은 제도는 좀 돼 있어요, 대한민국이. 근데 한 번 실패하면 그 다음에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는 거예요. 스타트업 청년들한테 저는 제도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정치가 할 역할이다. 또 국가가 할 역할이다. 라는 의미에서 청년 정책을 스타트업 청년들 지원해서 그러면 지역 경제도 사는 거고요. 지역의 미래 방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팬시한 도시가 되는 거죠. 그렇겠죠? 팬시. 네. 네. 광명으로 오고 싶죠? 네. 네.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이 남았어요. 긴장된 정치판에 느슨함을 주는 종기자만의 특별한 질문인데요. 이매자 후보님만을 위한 맞춤 질문들로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 질문들 멋지게 완성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이매자 후보님은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리다 당차게 말씀하실 줄 아는 분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싸우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그 국회의원들하고 왜 싸우지 않냐고 싸우고 싶어요. 저는 국회에서 또 정당에서 한 27년 정도 지금까지 일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싸운다는 게 그냥 감정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요. 그야말로 국회의원은 1인 입법기관이잖아요. 그쵸. 싸우지 않고 쟁취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 싸우지 않는다는 거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국민들이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줬는데 그 배지 권력 위에 그걸 배지 놀이하면서 의원 놀이하면서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투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강단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겠죠. 저 같은 사람이요. 오. 저는 월요일, 화요일 권리당원 투표를 하는데 그때 제가 공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권리당원 분들은 저 이매자를 꼭 찍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삶을 지켜줄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경력이 또 화려하시잖아요. 네. 그 관련된 질문인데요. 나에게 추미애란? 제 인생에서 추미애란 정치인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을 모시는 보좌진 중에 최장수 보좌관이라고 오. 제가 더 세대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님을 표현하는 게 너무 큰 산이어가지고요. 제가 삼행시를 한번 가져와 우와. 봤어요. 우와. 띄워주실래요? 시작! 추! 추상 같은 정의감과 춘풍 같은 국민 사랑이 있습니다. 미! 미친 존재감이 가장 아름다운 정치인입니다. 오. 애! 애절함도 있고 애잔함도 있고 애간장이 녹는 정치인입니다. 오, 너무 와, 닿나요? 네, 이렇게 3인시까지 준비해 주실 줄 몰랐는데요. 다음 질문인데요. 소통을 잘하시는 후보님을 위한 밸런스 게임이에요. 혹시 밸런스 게임 아시나요? 처음 들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시면 되는데요. 술 마시고 일어났을 때 더 불편한 상황을 골라주시면 돼요. 네. 질문 나가겠습니다. 술 마시고 일어났을 때 추미애 전 장관님께 부재중 30통 대 기억이 안 나는 이재명 대표님과의 1시간 통화네요. 이 방송을요, 추미애 장관님이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추미애 장관님이 30통 부재중 전화가 온 게 더 불편할 것 같아요. 더 무서워. 이재명 대표님과의 통화 기억이 안 나는 거는
대략 네. 그냥 느낌으로 네. 하면 통할 것 같아요. 그냥 옳은 건 옳다, 틀린 거는 틀리다라는 거를 저를 아시기 때문에 아. 네, 그냥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신혜 장관님은 30통은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원활한 합의 잘 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광명시 갑 예비후보 임혜자 후보님과 함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지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네. 저는 어차피 지금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요. 저를 뽑아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저희가 그냥 옷을 사더라도 앞으로 뒤로 다 뒤집어보고 스타일이 맞는지 색깔이 마음에 드는지 가격은 싼지 골라보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삶을 바꿔줄 또 대한민국을 바꿔줄 국회의원을 뽑는데 이리저리 뜯어봐야 되잖아요. 저를 한번 뜯어보세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저는 제 몸에서 좀 큰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눈이고 하나는 귀고 하나는 마음이에요. 눈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좀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고요. 귀는 좀 더 잘 들어요. 민생, 고충민원 이런 것들 국민권익위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좀 크고 그런 사람이고 또 제 이름이 혜자잖아요. 근데 혜자스럽다는 말 아시죠? 네. 가성비가 높은, 가심비가 짱인 그런 사람이에요. 혜자 도시락처럼 투자 대비 산출 효과가 좋은 임혜자를 꼭 선택해 주시면 광명의 봄, 대한민국의 봄 잘 만들어서 이런 민생, 민주주의 파괴되고 후퇴되고 하는데 제대로 지켜내고 윤석열 정부 이미 심리적 탄핵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절차적 탄핵만 하면 됩니다. 이 절차적 탄핵 함께 해야 되겠죠. 행동하는 양심, 노무현 대통령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이런 것들을 함께 어깨 걸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저 임혜자를 뽑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종기자가 간다 정식 기자 김종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